The interesting thing is the world's never seen this. So we don't know, people don't see what's coming. Alors, donc, il faut bien avoir conscience que c'est un problème, c'est une question, c'est un enjeu mondial. Aucun pays ne va échapper à cette question.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나라들. 누가 일하고 누가 노인을 부양할 것인가? 생산 가능 인구 확보에 비상이 걸린 나라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제조업 분야도 눈에 띄게 고령화되고 있다. 인천의 한 대형 물류 포장재 제조회사. 지난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뽑혔는데 고령자 재취업이 선정 이유였다. 120여 명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50세가 넘는다. 10년 전 회사 설립 때와 비교하면 입사 지원하는 젊은 층 자체가 현저히 줄었다. 그 때문에 50세에서 70세 근로자가 전체 49%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됐다. 젊은 층의 그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인력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 담당 쪽으로 많이 인원을 채용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부터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아예 회사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그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이 회사에 재취업한 고령 노동자도 상당수다. 신체적으로 뭐 조금 딸릴런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버틸만해요. 지난해 우리나라 60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0%에 육박했다. 20대 고용률보다 높다. 노동시장에서 60대가 20대를 앞지른 것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아니 그래도 오늘 오겠지 애들이요, 그죠? 뭐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뭐. 그러니까 연령 나이들은 이제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많이 부양을 했는데 요즘은 노인들이 이제 스스로 그걸 다 해결해야 될 그런 앞으로는 그런 시대 같아요. 노동 현장의 고령화와 더불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퇴직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2009년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은퇴 연령을 맞이했다. 2020년까지 15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이걸 법으로 의무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2016년부터 더 이상 우리도 정년 연장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73%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이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그만큼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커져 2060년엔 생산 가능 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데 비해서 고령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구 변화에 따른 부담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엄청난 위기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런 게 문제죠. 여성 고용률, 출산율 모두 낮은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그렇고 나갑시다. 은정 씨는 두 아이를 둔 직장맘이다. 보통의 직장인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아이들을 재촉하며 종종 될 필요도 없다. 재작년 둘째를 낳고 1년 육아휴직을 했다. 지난 1월 복직하면서 그녀는 유연근무를 선택했다. 늦지 않았나요? 네, 괜찮아요. 9시 한 20분 정도까지 가면. 그녀의 출근 시간은 10시까지. 왜 아침 10분은 1시간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분 그리고 뭐 1시간 이 차이가 굉장한 그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준다고 할까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태연이도 뽀뽀. 집 근처에 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딱 적당하다. 어린이집 출발. 사실 은정 씨처럼 마음 편히 유연근무를 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흔치 않다. 은정 씨가 다니는 회사는 출산 육아에 대해 배려가 높은 편이다. 또 아들일까 봐. 영민님도 임신 4개월 차로 접어든 후배는 출산 후 1년 육아휴직을 꽉 채웠을 계획이라고 한다. 나는 무조건 분홍색이라고 막 그래. 정장님도 홍채 달력 해봤어요? 그냥 아빠 닮아서 머리 엄청 크지만 않아. 다행인 것 같아. 요즘에는 잘 보여. 은정 씨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직장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이제 사례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선배들이 육아를 하면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 두셨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회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게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은 1년으로 보장돼 있고 경력 단절이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회사의 유연근무제라든지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도 저는 아니지만 다른 동료들이 생각하고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선 은정 씨가 다니는 회사가 특별한 경우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보다 합계 출산율보다는 유한 키멀리 합계 출산율이 좀 월등히 높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0년에 69% 정도 되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2014년에는 84%에 이르도록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도 유연 근무를 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면 퇴근한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아빠가 책임진다. 저가 회사 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애들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맑아지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야 있어? 누가? 과자 먹을 사람.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절반은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한다. 싫어? 까꿍.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은정 씨 부부는 출퇴근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가사 일의 균형을 찾았다. 나오세요. 엄마 왔다. 하진아, 태윤아. 엄마 왔다. 도망가자. 조금 특별한 회사, 조금 남다른 남편의 배려가 없었다면 은정 씨는 두 아이를 출산하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연근무제가 없었다면 둘째 갖는 걸 망설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망설였을 것 같아요. 네. 망설이거나 아니면 둘째를 가지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또는 그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불과 40여 년 사이 4분의 1로 줄어 1.19명이다. 이거 오빠 쓴 거리다. 기혼 여성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용이 없잖아. 성모도? 은주 씨는 1년 전 결혼한 직장 여성이다. 저는 이제 정식 명칭은 기간제 교사고요. 사회로 봤을 때는 이제 비정규직 교사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사범대 졸업을 해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4년째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다 2달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육아휴직 자체가 없어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휴직이라는 거를 쓰고 싶다라면 그 휴직이 아니라 저희는 일을 쉬게 되는 거죠. 아이가 생긴 것은 기쁜 일이다. 내 동영상 찍은 거 여기 한번 봐봐. 내가. 그런데 미처 출산, 육아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전이라 걱정스런 마음도 없지 않다. 어쩔 수 없이 1년 이상 쉬게 될 경우 경력 단절이 두렵다. 올해 이제 학교를 딱 옮기자마자 또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눈치가 보이지.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죠. 네. 육아로 인해서 일을 쉬게 된다면 복귀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주말 오후 지인들이 은주 씨 임신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선배 부부들과는 서로 아이가 없어서 자주 어울리는 편이었다. 긴 걸로 해서 여기다 저 사람이 다니는 게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계속 건강. 이제 아기 낳고 키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되게 아기 키우기가 세상이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단 한 명도, 그러니까 그냥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에 대한 즐거움,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여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후배의 임신 소식을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맛있다. 다음번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이쪽 부부가 드세요. 건강한 아기를 위하여! 하지만 은주 씨는 앞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지, 계속 직장은 다닐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사회적인 현상은 사회적인 복지로 돌아와야죠. 네. 사회적인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소득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복지적인 혜택을 통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해 기준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213만 명에 달한다. 그만큼 출산과 여성 고용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 20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은 늘어나는 인구였다. 그러나 그 100년 동안 지구촌 인구는 급속하게 늙어갔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다.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패트릭 씨. 그는 일주일에 100여 개의 창문을 닦는다. 지난 수십 년간 이 거리 상점들의 얼굴을 책임졌다. I've been at it ever since. It's 1949. And I like the job, what I do. 패트릭 씨가 태어난 1930년대 영국의 평균 수명은 50살 정도였다. 현재 영국의 평균 수명은 80.4세. 사람들은 30년 더 오래 살게 됐다. 패트릭 씨도 이번 달 80번째 생일을 맞았다. This is my round book here, right? It tells me each job I do, how much it comes to. If it's monthly job, it tells me the next time I have to clean it. 그는 몸도 정신도 일하는데 문제없을 만큼 건강하다. 부양의 대상이었던 노인이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왕성하게 일하게 된 것이다. When I feel like to retire, then I will retire. And but I'm going to carry on when I feel fit. You know, if I feel start getting dodgy, then I'll retire. You know. 최근 영국의 기업 현장에서도 고령 노동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올해 80살인 에릭도 그중 한 명이다. 전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후 지금의 배관수리 회사에 재취업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에릭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비스하러 나갈 때 사용하는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Could I have the key for number 44? Right, okay, Eric. 그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일 처리가 꼼꼼하다. 회사는 나이가 아닌 그의 경력과 경험을 채용의 조건으로 꼽았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The security of the keys and to enable us to... We've never lost a key in 15 years, not even one key. 그는 정년이 곧 은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 후배들과 어울려 일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는다. 후배들도 에릭 씨의 열정이 자신들 못지않다고 여긴다. Age is just a number. That's all it is.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18 or 88. That man can still do the same work as an 18-year-old, and his mind is still as fresh. 10여 년 전만 해도 영국은 조기 은퇴를 당연하게 여기던 나라였다. 평균 수명이 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If you consider maybe when you are old, what do you want to do when you are old? You don't want to stop. You don't want to sit down.
because then very soon you leave this earth. 최근 7, 8년 사이 영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 고용이 높아지기 시작한 2008년은 영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해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정부의 재정 지출은 증가했다. 이 시기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We want to get rid of fixed retirement ages because we think older people got a huge amount to contribute to our economy and to the firms they work in. So we think this will be great for older people, give them more choice, and will be a boost to the economy. 지난 2011년 영국은 법정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를 그만둘 이유는 사라졌다. 고령자가 연금도 받으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했다. If we want to keep the pension as a good pension, and I think we should, then we should retire a little bit later, so we're contributing for a little bit longer. Yes, I think the default retirement age and the flexibility of pensions will have helped people to work on into old age. There's been an amount of flexibility there in terms of allowing people to work on and start to claim pensions. So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policies which have nominally been targeted at extending the work,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who have been working beyond retirement age and in later life. 정년법의 폐지는 바로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졌다. 나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영국의 노동 현장도 달라졌다. (30년) 전통의 이 도자기 회사는 지난 10년 사이 근로자 연령이 많이 높아졌다. (700여 명) 직원 가운데 40%가 50대 이상이다. 고령 노동자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견습 기간을 거쳐 30년 이상 근무해온 숙련 노동자다. Well, I mean, a lot of the people that you work with are more or less my age in anyway, so we sort of work together a lot for a long time. I've been here 40 years now. At least till I'm 60, 65 maybe, if my health's good enough.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은 젊은 층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기술 덕분에 중요한 수작업 공정은 이들의 몫이다. 정년 폐지 등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은 이런 숙련 노동자를 노동 현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했다. We need a job because we don't get to pension till 66. You know, the government pension, 66. And now they're moving that up to 67. I mean, up to last year it was 65. And they had a meeting and I thought they were going to bring it down. But then they put it up. 정년이 안락한 연금 생활로 이어지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영국은 노인 인구를 일하도록 유도해 사회적 비용 부담도 줄였다. Because you had an increasing proportion of people who were on pensions and a reducing proportion of people, relatively speaking, who were working to sustain those pensions. By definition, they will take a larger proportion of the economic cake that's produced in the economy. So this is one of the main considerations of why governments over the last 20 years in the UK and Europe have tried to reduce the amount of spending
on pensions and so on because it was unsustainable. 지난 10년 동안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노인들을 더 일하게 함으로써 노동 인구를 늘렸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영국의 선택이었다.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초고령 국가 일본. 26.4%에 달하는 노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고 있다. 최근 늘어난 것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소. 정년 연장 중심의 기업 지원에서 개인의 기술 재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년 후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だからいきなりもう一切仕事しないというのは考えてないですね。周りの方でみんな仕事したいですか？今村上さんのお友達さんとかは。そうですね。多分8割以上の人間は何か仕事してると思いますね。年金で飯は食える。でもやっぱり充実感がないんですよ。やっぱり何らかの格好で社会と少しだけね触れ合うというのかな。それぐらい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현재 일본 정년은 65세. 평균 수명은 84세를 넘어섰다. 은퇴 후 무려 20년 이상을 아무런 경제 활동 없이 살기는 어렵다. でこの仕事を例えば大工さんは80になってもできる仕事です。あとは自分の体力次第ですね。定年がないんですから。 일본은 본격적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でただその65歳以上働きたい人が増えている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課題だ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65歳以上になってもその働きたいと希望する方がいるのであれば、そのための働く場の確保ですとか、そういうことに努めていくというのが今後の課題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현재 OECD 평균 정년 나이는 남성 기준 65세. 생산 가능 인구의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독일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지만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다. 거기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한 몫을 했다. 전체 인구 8,100만 명 가운데 9%가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민이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그 비중은 30%가 넘는다. 현재 가장 많은 이민자 비율을 보이는 터키와는 1960년대 노동협약을 맺었다. 터키 젊은 층에게 독일은 기회의 땅이었다. 터키에서 나고 자란 둔자이로 지난 90년대 초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왔다. 그 후로 10년째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다. Ich habe kein Problem damit. Ich habe mich angepasst. In Deutschland lebe ich jetzt seit so langer Zeit und deswegen ist es eigentlich ganz in Ordnung. Ja gut, ab und zu werden wir halt von manchen Leuten als Ausländer angesehen, aber manchen, die sagen, ja, sie leben so lange hier, sie sind wie ein Deutscher. 둔자이가 일하는 곳은 버스 다수대의 영세한 관광버스 회사다. 사장 에르탄도 이민 온 후 줄곧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 직원 모두 터키 출신이다. Nein, das Problem ist, viele deutsche Fahrer, die wollen nicht am Wochenende arbeiten. Manche nicht mit den Familien bleiben, ja. Dann haben die deutschen Unternehmen Schwierigkeiten gehabt. 값싼 임금의 터키 이민자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이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에 종사해왔다.
Demek şart. Değil mi? 지난 60여 년 동안 이주 노동자는 독일 노동시장의 저임금 분야를 담당했다. 독일의 경제가 상승세를 탈 때면 이민자 숫자도 함께 증가했다. 2013년 한 해 유입 이민자 숫자는 122만 명이 넘는다. 독일은 왜 일찍부터 노동시장을 개방했을까? 그 배경에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부흥기가 있었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독일은 주변국과 노동 이주 협약을 체결했고 대규모 해외 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 2만 명가량의 광부 간호사가 독일로 건너갔다. Die Zuwanderung kann auf jeden Fall einen sehr wichtigen Beitrag leisten, also auch zur Stabilisierung des Arbeitskräfteangebotes, dass wenn Zuwanderer über ein langes Erwerbsleben, also auch erfolgreiche Zuwanderer, Steuern zahlen und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zahlen und sie später dann staatliche Leistungen, aber auch Renten in Anspruch nehmen, dass das netto sogar etwas für den Staat bringt. 독일 복지제도는 현재 세대가 이전 세대를 부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연금과 세금을 부담하는 노동 인구가 줄면 국가 재정과 시스템이 위협받는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공동화를 이주민이 채웠다. 하지만 이민 2, 3세가 늘어나면서 이는 또 다른 사회 갈등 요인이 됐다. 특히 1990년 통일 직후 최악의 실업난에 빠지자 그 화살은 이민 사회로 향했다. 이주 노동자를 향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독일의 이민 정책은 젊은 기술 인력에 초점을 맞췄다. In Deutschland, da freut man sich auf die drei. Es gibt viele Arbeitgeber, die auf die Fähigkeiten dieser Fachkräfte zählen. Aber Vorsicht! Damit die drei ihr Ziel erreichen können, muss ihr Berufsabschluss vielleicht erst anerkannt werden. 최근 독일은 EU 국가 외에 인도, 중국에 젊고 능력 있는 노동자를 영입하려 한다. 인구 고령화로 첨단 분야 기술 인력이 부족해진 까닭이다. Ich komme aus Indien und ich arbeite hier als Softwareentwicklerin. 지난해 독일에 온 질람 슈나는 연방정보기관에서 근무한다. 그녀가 꺼내 보인 것은 이른바 블루카드. 연봉 3, 4만 유로 이상의 고숙련 전문 인력에게 취업과 동시에 발급되는 일종의 거주권이다. It is the residential permit to live in Germany and to work here, and this is valid in the whole all the countries which are in European community, like as a permanent visa to live here. 2012년 블루카드 시행 이후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인력 등 전문 인력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 Die Bundesagentur für Arbeit recherchiert immer und analysiert, in welchen Bereichen Fachkräfte benötigt werden. Das wird immer laufend angepasst und verändert sich ständig, je nachdem, in welchem Arbeitsmarktsegment der Bedarf sich gerade wandelt. Ingenieure, Mathematiker, IT-Personal ganz dringend gesucht. 블루카드 제도는 취업 이민자의 가족까지 받아들인다. 취업 후 정착까지 문턱을 낮춘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지만 90%가 독일에 취업했다. 제도 시행 후 3년 동안 유입된 숫자는 2만 2천 명이 넘었다. Also um mehr Zuwanderung in den Arbeitsmarkt gerade zu bekommen, ist die wichtigste Maßnahme im Moment, mehr im Ausland zu werben und mehr zu informieren darüber, was man in Deutschland arbeiten kann, wie man nach Deutschland kommen kann. Da gibt es mittlerweile viele, viele Möglichkeiten. Es gibt Informationsplattformen im Internet direkt für das Ausland. Es gibt die Hotline, die ich vorhin erwähnt habe. Es gibt viele Jobmessen im Ausland, die wir besuchen. Also das Thema Werbung im Ausland ist im Moment ein ganz, ganz wichtiges für uns, um mehr Zuwanderung zu bekommen.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가 많은 나라다. 새롭게 정착하는 이민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5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 1.3%의 저출산율은 누가 일할 것인지, 누가 노인을 부양할지 독일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일본 경제 성장의 상징은 1억 인구였다. 2014년 현재 1억 2천만. 하지만 언제 1억 숫자가 무너질지 일본 정부는 노심초사다.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1995년 정점을 찍고 20년째 줄고 있다. 이후로 잃어버린 20년의 불황이 이어졌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녀 성 역할의 구분이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인구의 감소로 직업의 성역이 무너지고 있다.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는 지금까지 남자만 고용되던 분야였다. 덩치 큰 트럭의 물류 운송이라 육체노동 강도가 셀 것이라 여겨지지만 요즘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돼 운전 실력만 능숙하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れフォークの鍵にな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預かりします。 시토 씨는 올해 운전 경력 16년 차 베테랑 기사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여자 기사는 혼자였다. 남직원 사이에서 인정받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중견 사원으로 입지를 굳혔다. 근무 시간도 남자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다. 1日8時間から10時間、はい、その日によって走る距離は違うんですけど、多い時は300キロとか走ります。 오히려 여성 운전사들의 섬세함과 조심스러움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 최근 이 지역 운송업체들이 합심해 여성 인력 채용을 위한 홍보물까지 만들었다. 채용의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것은 물론 초보인 경우 운전 교육도 지원한다. 일할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今までですと女性は敬遠しがち、それから高齢者、こういった方たちは敬遠しがちでありました。そういった今まで私たちが敬遠してた、できるだけ採用しないというふうにしてた方たちにスポットライトを当てて、そういう人たちを積極的に雇用しようと。 현재 전체 200명 직원 가운데 10%인 20명이 여성이다. あとは雇用開発の部分ではまだまだ潜在して、フルタイムで働けない女性であるとか、家庭に入っている主婦の方、こういう方たちはまだまだ潜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ね。こういう女性を活用できるところまで手を伸ば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직업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지만 여성 고용률은 약 60%에 그친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20대까지 상승하다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뚝 떨어진다.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의 원인은 출산, 육아에 있다. 例えば今日本では女性や高齢者の人が十分に活用されてないんですね。で特に女性はM字型といって例えば25歳から39歳までの女性の就業率は非常に低いんですね。
30대 여성 고용의 하락은 육아를 엄마의 역할이라 여기는 문화권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일본 출산율은 1.4명에 불과하다. このままいったら未来はなんか本当にロボットだらけになりそう。なんかなんだろう。別に子供がいなくてもロボットが全部やってくれる世の中になりそうな気がします。 일본은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1억 인구 또한 유지하기 어렵다. 초고령 사회, 노인 부양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 스웨덴. 노인 인구가 20%에 가까워 초고령 사회 진입이 멀지 않았다. 하지만 스웨덴은 초고령 사회에 누가 일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그 답은 높은 출산율. 스웨덴의 출산율은 1.9명으로 OECD 평균 1.7명보다 높다.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 그 비결은 무엇일까? 월요일 아침 스웨덴의 한 가정을 찾았다. 두 아이의 엄마 헬레나. 에밀은 4살이고 지난해 딸 엘리가 태어났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바쁘게 서두르는 건 엄마다. 헬레나는 지난해 딸을 출산한 후 출산 육아 휴가를 보내고 6개월 전 복직했다. 아내 헬레나가 복직한 그 시기부터 경찰 공무원인 남편은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부부 양쪽이 모두 전일 근무가 아닌 50% 유연 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 Nej, idag så jobbar Helena och jag jobbar på onsdagar och torsdagar och varannan fredag. Och Helena jobbar måndagar och tisdagar. 헬레나는 교육청에서 일한다. 둘째 출산 이후 50% 유연 근무제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는 부모 휴가인 셈이다. 급여도 받는 유급 휴가다. Upplägget nu när jag är föräldraledig 50% så jobbar jag måndagar och tisdagar. Och då jobbar jag mellan 8 och halv 5. Och sen så jobbar jag varannan fredag. Och då är det också 8 till halv 5. 헬레나같이 유연 근무를 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는 스웨덴에서 흔하다. Som i Helenas fall då att du måste se till att göra det fast du är då när du då jobbar halvtid. Så att det ligger mycket också på individen, men det ligger också mycket på oss som arbetsgivare att se till att man har möjlighet, att man upplever att det är möjligt att kombinera både arbete och att vara förälder i det här fallet då. 출산 후 근무 형태는 개인의 선택이다. 직장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직장에서도 배려하는 분위기다. Nej, men det är väl som min chef säger det, att det handlar ju mycket om disciplin från min sida att faktiskt inte jobba så mycket mer än de 50% som jag ska. Och då är det ju upp till min arbetsgivare också
hjälpa till med att ta bort arbetsuppgifter som jag inte hinner med just då. Kanske man gör det som är det absolut viktigaste, man prioriterar. 스웨덴 여성의 유연근무 비율은 30%.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전체 여성 고용률도 늘어났다. 놀라운 것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여성 고용률 상승과 맞물려 출산율도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84.1%) 고용률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출산율도 2명을 넘어섰다. 197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스웨덴의 출산율도 낮아졌다. 당시 스웨덴 3인당이 선택한 것은 복지 확대였다. 세계 최초로 180일 유급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Att få ha samma möjligheter som män att kombinera arbete och ansvar för familj. Att inte behöva välja att vara mamma eller att göra karriär. Utan att ha möjlighet att kombinera utan att göra avkall på en bra situation för barnen. 스웨덴의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 문화가 바탕이 됐다. 직장에서 여성이 출산, 육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처벌받는다. 일과 육아에 있어 남녀 모두 어떠한 성적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Vi har ju en diskrimineringslag och en föräldraledighetslag och det innebär att vi gör ingen skillnad på kvinnor och män eller på kön utan vi behandlar 스웨덴 가정에서 일과 육아, 가사노동의 남녀 구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동등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Och här hemma så, ja, den som är hemma lämnar ju Emil på förskolan och hämtar. 육아휴직 또한 부모 양쪽이 나눠 써야 혜택이 커진다. 급여의 80%는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480일인데 그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반드시 60일은 사용하도록 정했다. 부모 휴가를 남녀가 나눠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육아휴직의 성별 구분이 없어질수록 사회적 편견이 적어진다. 여성이 마음 편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다. Det spelar ingen roll om det är mamman eller pappan som tar ut. Men 2 månader är garanterad till den ena partnern. Så att, ja, och de månaderna de försvinner om man inte utnyttjar dem. Men det är en fantastisk föräldraförsäkring. Och jag skulle säga att majoriteten utnyttjar verkligen föräldraförsäkringen till fullo.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휴가 일수와 지원금도 늘어난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스웨덴 왕세녀 부부도 부모 휴가를 썼다.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남편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도 컸다. 거리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빠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아빠들도 육아를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받아들인다. 스웨덴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Hur är det med ekonomi då? Det är inga
problem tycker jag. Alltså man får ju 80% av sin lön från Försäkringskassan. Jag har diskuterat det med lite olika, men jag tycker det är ett konstigt argument för att eftersom man får så pass mycket av lönen, 80%, så borde det inte gå någon nöd på en. Det borde alla kunna klara sig på. Liksom. 10개월간 100% 육아휴직을 시작한 벼루크 씨. 아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의 몫이다. 집 근처에 오픈 유치원을 찾았다. 부모 휴가 중에는 누구나 들를 수 있는 일종의 놀이방 같은 곳이다. Man kommer bara hit egentligen och leker med barnen. Och så får man träffa lite andra föräldrar så man kan fråga om tips, andra problem, kolla vad som händer. Sådana saker.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이곳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벼루크 씨 같은 초보 아빠에겐 꼭 필요한 공간이다. Vi är förskollärare och lärare, pedagoger, så vi har ju kunskap om barns utveckling och också föräldrastöd då. Men det handlar mycket om att träffa andra föräldrar och barn. 스웨덴 보육시설 대부분은 국공립. 보육복지에 GDP 1.5%를 지출한다.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Och då blir det ofta så att när kvinnorna går ut på arbetsmarknaden så sjunker födelsetalen. Men när man når ett mer jämställt samhälle, Sverige har fortfarande en del kvar, men i jämförelse med andra länder ligger vi bra till. Så ett mer jämställt samhälle, då är det som att det tippar. Och då når man en situation som vi idag har i Sverige, att det är de kvinnor som har arbete som föder fler barn än de som...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쇼크에 직면해 있다. 이제 누가 일하고 누가 이 사회를 부양할 것인가? 100세 사회의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